예, 최근 인터넷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쉽고 다양한 종목 탓에 중독성은 더 높지만 진입장벽은 더 낮아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회부 이소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인터넷에서 다양한 게임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과연 어디까지를 인터넷 도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포츠 토토에서 주관하는 이제 공식 베팅 사이트인 배트맨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다 이제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하시다 보면 안전 놀이터를 제공한다, 사설 토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합법을 가장한 것처럼 이제 특수 문자를 많이 섞어서 이제 광고를 하시는 경우 굉장히 이제 많이 보실 텐데요. 이게 사실 다 불법입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어떤 포커나 고스톱 같이 이제 기존에 이루어지던 도박이 장소만 인터넷으로 옮겨간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도박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아마 도박인가라고 헷갈리시는 경우가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형을 살짝 짚어드리자면 우선 이제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와 유사하게 스포츠의 결과를 예측해서 돈을 거는 소위 이제 사설 토토. 이런 불법 스포츠 도박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네, 또 인터넷 용으로 새로 생긴 것들도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이 사다리 게임이나 달팽이 게임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사다리 타기는 아실 텐데 달팽이는 아마 조금 생소한 게임일 거예요. 이제 온라인에서 보면은 달팽이가 이렇게 세 마리가 캐릭터가 있어요. 네. 얘네들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이 달팽이 중에서 어떤 달팽이가 1등으로 들어올까? 이거를 예측하는 어떤 무작위 선택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주식의 등락을 예측해서 돈을 거는 이런 사이트도 등장했는데요. 게임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결과를 예측하고 또 거기에 돈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불법 도박에 해당합니다. 네, 잘 몰라서 그런데 달팽이가 세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누가 1등 할 거냐면 33%의 확률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말씀해 주신 대로 유형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자, 게임 종류는 달라도 위험성은 다 똑같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히려 인터넷 도박이 이런 오프라인 도박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접근성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인데요. 제가 한번 이제 직접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해봤더니 네. 본인 확인이나 이제 성인 인증도 없이 이름이랑 계좌번호만 넣으면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청소년들도 아무 제한 없이 도박을 즐길 수가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날린 10대 청소년이 부모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자기가 강도를 당했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들통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네, 또 도박하면 저희가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이제 짚는 것이 바로 중독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인터넷 도박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 이제 인터넷 도박은 오프라인 도박에 비해서 중독성 부분에 있어서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사다리 타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적인 도박과는 다르게 오래 참여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한 번 클릭만 하면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다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이제 게임을 하게 되니까 도박에 점차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는 1회당 걸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 정도로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불법 인터넷 도박 같은 경우는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게임들이 사다리 게임도 그렇고 달팽이 게임도 그렇고 상당히 쉽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접근해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규모도 점점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슈퍼카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최근에 검거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타고 다니던 겁니다. 네, 도박 사이트 이제 수익으로 이런 차를 몰면서 이제 호화 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사이트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지 좀 짐작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난달까지 경찰이 이제 100일간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요. 이 도박 행위자만 4,900명. 운영자가 400명, 이렇게 100일 동안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적발됐습니다. 이 단속 결과 판돈이 1조 원이 넘는 사이트가 발각이 되기도 했고요. 불법 스포츠 도박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그 시장이 한 1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이 되다 보니 조폭들이 아예 이제 사업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그래머까지 고용해서 직접 도박 게임을 만드는 등 이렇게 하나의 사업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조 원 규모라고 해서 저 좀 상당히 놀랐는데 이렇게 인터넷 도박의 규모가 커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액 베팅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게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어려운 경제 상황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을 한 번에 어떻게 뒤엎을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일확천금을 얻고자 이제 도박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보면 10대나 20대 청년들이 인터넷 도박에 뛰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해당 연령대가 인터넷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벌어야 되는데 일자리는 없고 그러다 보니 도박에 또 빠져들고 근데 또 여기서 돈을 탕진하면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죄에까지 손대는 이런 안타까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10대, 20대 청년들이 사실 뭐 수중에 가진 돈은 별로 없으니까 뭐 쉽게 범죄에 또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10대, 20대 청년들이 최근에 가장 이제 도박 관련 범죄로 많이 등장을 하곤 하는데요. 네. 제가 특히 경찰서에서 각종 이제 사건 사고를 취재하다 보면 절도 피해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전까지만 해도 생활비를 대려고 혹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했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도박을 하다가 돈을 날려서 범죄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한때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고 그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다음에 돈을 따면 그걸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잠적해서 범죄가 되어버리는 이거를 대출인 론이랑 이제 중고 사이트랑 합쳐서 중고나라 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상당히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이제 그 20대 청년이 도박 자금으로 돈을 날린 다음에 네. 사망 보험금을 노려서 동생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네, 뭐 더 큰 범죄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뭐 초기 단속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